같아서 1 곱하기 2n, 3 곱하기 2n-1, 5 곱하기 2n-2 이렇게 쭉 진행했는데 우리가 시그마를 고치면 변수를 k로 잡았다고 쳐봐. k를 1부터 2부터일 수도 있고 3부터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각항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걸로 돼 있는데 앞에 나가는 규칙성은 1357구로 쭉 나갔지. 그럼 1357구로 진행하는 k번짝의 값이 2k-1이다. 일단 고치는 게 확실하게 돼야 돼. 고치는 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또 뒤에 나가는 규칙성은 2n, 2n-1, 2n-2 그렇게 나가겠지. 그렇다면 2n에다가 뭔가를 뺐다고 생각을 해야 돼. 2n에다가 뭔가를 뺐어 이렇게. 근데 뭐를 뺐나 잘 관찰해봐. 첫 번째는 2n에다가 0을 뺐지. 두 번째는 2n에다가 2를 빼고 세 번째는 2n에다가 2를 뺐지. 그러면 0, 1, 2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다면 k번째 항은 뭐를 뺐을까? k-1을 뺐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윗끝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느냐면 마지막 항을 딱 보고 윗끝 정하는 거지. 여기다가 k 대신에 뭐를 대입했을 때 이게 나오겠어. n+1 집어넣어야 되겠지? n+1. 되겠지? k 대신에 n+1 대입했을 때 위에 걸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답인 거지, 이거. 이게 답인 거야. 물론 이거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2n+1 -k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일단 고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본 절차를 잘 지켜야 돼. 항상 변수상수 구별이 중요해. 변수상수 구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6번 문제고 1-8번 봐보자. 여러분들이 여기 진짜 어렵고 중요한 데인데 하여튼 저기 그동안 애들 보면 성적 잘 나오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계속 시키지 않아도 와서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 일요일도 보면 열심히 하는 애들은 와서 계속 저녁에 고3 애들 내가 수업을 12시까지 하는데 막 11시까지 동영상 듣고 가고 온 애들도 있고 그럼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지. 혼자 복습하고 한다고 안 되는 거 다시 와서 듣고 시켜서가 아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웠던 거 다시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아직 1학년이니까 그런데 2학년 특히 이과 가는 사람들 그런 자세가 딱 돼야 돼 진짜. 자, 1-8번 봐봐. 여기 an+1은 an+3이다. 이 말 뜻이 뭘까? 어떤 일반항에다가 3을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이다 그런 얘기지. 이 말 뜻이 뭐예요 이게? 이게 뭔 뜻이야 이게? 어떤 항에다가 3 더해서 그 다음 항이니까 그죠? 공차가 3인. 공차가 3인 등차소열이다 그런 얘기잖아. 공차가 3인 등차소열이다. 어떤 일반항에다가 3을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이니까 공차가 3인 등차소열.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봐보자. 이거 뭐 아주 중요한 문제네. 별표에 나. 딱 시험 내기 좋은 문제야 딱. 그러니까 이 시그마 이유는 완전히 2열 바탕으로 공부해야 돼. 수열 같은 거. 등차 등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간신히 동영상 들어가지고 진도 맞춘 사람들 빨리빨리 저기 공부해놔야 돼 앞에 거. 자, 기억 한번 봐보자. 뭐라고 돼 있나.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계산할 때는 모르겠으면 대입해보는 게 방법이야. 이게 무슨 소리로 이걸 계산하겠어. 대입해봐야지. 그죠? 여기다가 K 대신에 1부터 9까지를 대입했어. 그러면 A1, A2 저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어느 순간에 A5가 만들어질 거고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A8 플러스 A9 중요한 건 진짜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어. 시험에 나왔던 거 중요한 거는 딱 봐봐 이거 정차불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묘수일까? 문제 뜻을 잘 봐. 9A5라고 되어 있는데 저걸 맞출 수 있는가? 그러면 스스로 건너뛰는 등차소열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원소열이 등차소열이면 1, 5, 9로 건너뛰어도 등차소열인 거 기억나지? 등차소열의 성질 진짜 중요한 거였지? 원소열이 등차소열이면 지금 또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 원소열은 3씩을 더해갔어. 그럼 4칸씩 건너뛰어도 당연히 등차소열이겠지.
원소열의 공차가 D였다면 이렇게 건너뛰기 잡으면 공차가 뭐가 돼? 4D가 되겠지. 4D. 등차 소열이야. 그러면 이거 3개가 등차 소열이면 양쪽 사이드를 더하면 가운데 거 2배 돼야 한대. 등차 중앙계 점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마찬가지야. 2번째, 5번째, 8번째 이것도 등차 소열이지? 2, 5, 8도 등차 소열이잖아. 이거 스스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렇다면 2번, 2번과 8번 더했을 땐 또 가운데 거 2배. 2A5가 돼야 한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속 이렇게 2개 묶어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2개 묶어 들어갔을 때 2A5가 몇 쌍이냐? 4쌍이지. 거기다가 A5 한 개 더 있으니까. 2A5가 4쌍이니까 여기다가 4 곱했을 땐 8A5인데 거기다가 더해지니까 9A5. 얼마나 좋은 문제야, 문제가. 알겠죠? 자, 니은 봐보자, 니은. 참고지 고르게. 자, 시그마 돼 있을 때는 모르겠으면 대입해보는 건데 특히 여러분들이 시그마에서 이거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여기가 곱하기로 돼 있는데 각각에다가 따로따로 시그마 씌우면 돼야 안 돼? 그거 안 된다 그랬지? 시그마는 연결부호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는 항상 분리가 되지만 곱셈이나 나눗셈은 절대 분리가 안 돼. 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 시키는 대로 집어넣어보자. K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의 1승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1 대입하면 뭐가 되나? 마이너스 A1 돼야 안 돼. 정확히 대입해봐. 이해했는데 꼭 질문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1승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지? 그러면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교대되게 나오겠지. 프라 마이너스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20까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19 플러스 A20. 기가 막힌 문제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변상이 필요하냐면 이걸 전체를 더하려고 보면 불가능하고 잘 특징을 발견해봐. 2개 묶으면 딱 떨어질 것 같지? A2 마이너스 A1 얘가 뭐야? 이게 공차 아니에요, 공차. 3. 알겠지, 그치? A2 마이너스 A1. 그럼 그 다음 등에 또 묶어봐. 수열이라는 게 이런 규칙성을 공부하는 게 수열이야. 4항에다가 3항 빼도 또 공차겠지, 공차. 공차가 3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2개 묶었을 때 계속 공차가 생기지. 즉 3이 몇 쌍 생겨? 10쌍 생기지. 20까지 대입했으니까 3이 10개니까 30. 알겠지, 그치? 3이 10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디귿은 더 발전된 문제네. 디귿도 집어넣어보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영승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영승은 1이지? 0이 아닌 수의 영승은 1이야. 0의 영승은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응? 0이 아닌 수의 영승은 1이다. 마이너스 1의 영승도 1이야. 그러면 1 대입하면 뭐가 되나? A1이지,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A1. 2 대입하면 뭐가 돼? 대입해봐,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쭉 나가다가. 그러면 저기는 지금 A1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플러스. 홀수 번호는 플러스. 짝수 번호는 마이너스. 규칙성으로 봤을 때 A11이었을 거고. 얼마까지 대입했어? 21까지겠지? 그럼 21번은 플러스니까 쭉 나가다가 18, 19, 20, 21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A18 플러스 A19 마이너스 A20 플러스 A21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뭐를 쓰려고 이렇게 쓴 거냐면 여러분들이 건너뛰는 거 대칭의 중심을 잘 활용해야 돼.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는 전체 항의 개수는 21개인데 정 가운데 있는 게 1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쓰는 게 맞나 봐봐. A1 플러스 A21. 요 가운데 항이 11일 거 아니야, 11. 그 얘들을 더하면 2A11 돼야 안 돼. 2A11이지, 그죠? 건너뛰는 등차수야. 그런데 2번, 20번. 요 가운데 뭐가 있어? 2번과 20번의 가운데는 또 뭐가 있어?
그것도 11번이지. 얘도 2의 21이지. 얘도 2의 21. 알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맞춰간다고 이해를 하면 모양을 잘 관찰해봐. 그런데 여기는 개수가 플러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거는 개수가 마이너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양쪽 끝에 거 두 개 더했을 땐 2의 21인데 그 다음 거 두 개 더하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겠지. 소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싹 소거돼. 한 모양을 봐봐. 그러면 전체 개수가 21개인데 가운데 걸 딱 빼면 몇 개가 남았어? 20개가 남았지. 그럼 20개를 갖다 두 개 묶었잖아. 이렇게. 20개를 두 개 묶다 보면 두 개씩 열묶음이 생기니까. 그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얘랑 개수가 같게 나올 거라고. 플러 마이너스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죠?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해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합치면 결국은 이렇게 네 개가 소거가 되겠지. 이렇게. 네 개가 소거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 거 네 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얘들 둘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소거가 되겠지. 네 개 지워질 거 아니야. 지워지는 규칙이. 네 개 지우다 보면 가운데 거 한 개 딱 외톨이를 딱 남겨두고 네 개씩 묶고 들으면 다 없어지겠지. 그러면. 그럼 A11이 답이지. A11. 기가 막히지. 이렇게. 그죠? 이런 대칭성을 잘 활용해야 돼. 대칭성. 자, 이제 8번 그런 얘기고. 자, 9번에 2번 같은 건 분비수열인 거 알겠지? 모르겠으면 대입해보라 그랬지? 여러분 그냥 암산으로 딱 봐봐. 1 대입하면 뭐? 3. 3의 1승, 3의 제곱, 3의 3승, 3의 n승까지야. 당연히 등비수열 합이겠지? 등비수열 합이야. 내일 못 듣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내가 5시에 올리는 거 꼭 들어놔야 돼. 안 들으면 완전히 한 개도 몰라. 완전히 페인데 페인. 10번은 내가 풀어줬었고. 자, 11번, 11번 문제부터 봐보자. 11번. 고난도라고 돼 있어. 자, 시그마 계산할 때는 모르겠으면 직접 넣어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자체로는 계산이 불가능하잖아. 이걸 가른들 계산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직접 한번 대입해봐. 여기다가 K에다가 1 대입해봐. 정확히 뭐가 나와? 1 대입하면 A1 1 대입하면 3-1이니까 1이잖아. 1 대입하면 A1, A2, A3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겠지. 1 대입하면 대입을 정확히 해보면 2 대입하면 뭐가 돼? 2 대입하면 대입해봐. 직접 A4, 4, 5, 6 세 개 한 번 대입할 때마다 3개씩이 한꺼번에 묶여서 나온다고 말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n 대입하면 a에 3n-2 a에 3n-1 a에 3n n까지 대입하면 이렇게 끝나지? 이걸 다 더한 결과가 4n n 플러스 1이다 그런 얘기야. 저 무슨 얘기냐면 A1부터 출발점이 A1이야. A1부터 어디까지 더했어? 3n항까지 더했지. 2랑부터 3n항까지 총 합이 바로 4n n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나중에 구하라는 것도 봐보자. 모르겠으면 집어넣어보는 게 시그마야. 시그마라는 것은 조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표현 방법이 좋은 거지. 모르겠으면 대입해보는 거야. 여기다 또 1 대입하면 뭐가 돼? A1, A2 나오겠지. 두 개씩이 나오겠지.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 4가 나왔어. 그대로 쉬운 문제지 이런 거. 고난도 문제인 건 맞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야 사실은. 직접 넣어보면 돼. 15 대입하면 뭐가 돼? 29, A 30. 두 개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걸 구하라고 돼 있어. 딱 봐봐. 한눈에 딱 보여. 윗식에다가 여기는 A1에서 3n까지 끝났을 때 이거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n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 10 대입하면 되겠지. 되겠지, 그죠? n에다가 10 대입하면 A1서부터 30번까지 합이 나오잖아. 그게 바로 이거 아니야, 이거. n 대신에 10을 대입하면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다. 되겠지? 여기다가 10 대입하면 4 곱하기 10 곱하기 11 이게 답인 거지, 그래서.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직접 넣어보면 구할 수 있다.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 자, 여기 12번 다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네, 다. 응? 뭐가? 이게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뭐가? 권지가 생각을 해봐. 자, 12번 봐봐. 잠깐. 숙제하는 사람들 죄값부터 치러야지. 잘 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니네가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 다 아이디어 써야 되는 것들이야. 여기 지금 뭐 복잡하게 얽혀 있어. K가 나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건 니네가 지난번에 처음 배운 거 이용해서는 풀기도 어려워. 이거 고난도라고 써놔. 고난도. 당연히 고난도야. 이해만 해도 잘하는 거야. 자, 시그마 계산할 때 모르겠으면 직접 대입해 보는 거야. K에다가 1부터 20까지 대입하라고 돼 있어. 이거 아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 이거. K에다가 1 대입해봐. 어떻게 돼? 1 A1 마이너스 A2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지? 이런 거 니네가 직접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배워야 되는 거지. 그냥 풀어주지 말고. 그 다음에 2 대입해봐. 2에다가 A2 마이너스 A3 넣어보면 나와. 3 대입하면 3항 마이너스 4항 쭉 대입해서 그럼 나중에 가서 20 대입하면 20으로 묶었을 때 A20 마이너스 A21 이거를 더했더니 35 그렇게 돼 있어야지. 이게 문제 조건이에요. 이게 풀 써보면.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로는 구할 수가 없는데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쭉 둘러보면 전체를 잘 봐야 돼. 전체. A1은 여기밖에 없지. 이걸 다시 한번 배치를 해보면 A1은 맨 앞에밖에 없어. 그런데 A2를 봐봐. A2. A2는 마이너스 A2 플러스 2A2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 A2가. 이걸 계산을 해야지. 마이너스 A2 플러스 2A2 그럼 뭐야? A2 되겠지. A2 되겠지. 그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은 문제지. 또 봐봐. A3. A3도 양쪽이야. 마이너스 2A3 플러스 3A3. 그럼 뭐가 돼? A3.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뒤에 가서 여기까지 가다 보면 A20까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얘는 짝이 없지. 얘는 짝이 없는데 그게 뭐야? 마이너스 20, A21. 이 계산 결과가 30이라고 돼 있는 거야. 문제 내는 사람이 되니까 줬을 거 아니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구하라는 게 뭐야? 나중에 구하라는 거는 1부터 20까지 합을 구하라고 돼 있지? 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와 있잖아. 대신 문제 조건에 나와 있잖아. 2분의 1. 딱 알맞게 딱 필요한 걸 준 거지. 2분의 1. 알겠지? 그럼 2분의 1 정리하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플러스 10이니까 결과가 얼마야? 45지 45. 알겠지? 그치? 다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이것도 고난도. 13번, 14번 둘 다 고난도야. 응? 자,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두 개씩이 같이 나왔는데, 한꺼번에 두 개씩이 같이 나왔는데,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지금. 직접 넣어봐야 돼. 모르겠으면 집어넣어본다. 시그마 계산할 때. 집어넣는 순간에 힌트가 돼, 그게. 1 대입하면 A1, A2. 2 대입하면 3번, 4번. 쭉 집어넣어서 나중에 가서 N 대입하면 2N-1 플러스 A2N. 이게 4N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즉 이 식이 뜻하는 바는 첫째 항부터 2n항까지의 총합이야. 초항부터 2n항까지 총합이 4n제곱이다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첫째 항부터 2n항까지 총합이 4n제곱이야. 그런데 나중에 구하라는 건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인데 이런 걸 우리가 지금까지 S를 이용해서 뭐라고 썼나? 굳이 안 써도 되지만 S20 마이너스 S10 이렇게 나타냈었지.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라는 거는 S라는 기호의 정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초항에서 20항까지 총합에다가 10항까지 총합을 빼면 남아있는 거는 11항에서 20항까지 합이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식을 이제 활용을 해보죠. 무조건 이 식이 뜻하는 건 첫째 항부터 2n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 S20을 구할 수 있을까? 10 대입하면 되지, 그렇지. 양변에 n 대신에 10 대입하면 n에다가 10 대입하면 A1에서 A20까지 합이잖아. 양변에 n 대신에 10 대입하면 4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S10을 구하려면 n에다가 얼마 대입해? 5 대입하면 되지. n에다가 5 대입하면 S10인 거지. 알겠지? 5 대입하면 4 곱하기 5의 제곱. 이게 답이지. 300. 기가 막힌 문제지.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오늘 지금까지 풀어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4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반드시 시험 나와. 진짜 100% 나와, 100%. 이거 안 내는 시험은 없다고 보면 돼. 시그마에서. 누가 시험을 내든. 반드시 시험 낸다고, 반드시. 14번. 자, 이 문제 속에 이제 중요한 계산들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자, 이런 거 한번 이해를 해보자. 첫 번째는 시그마 첫 시간에 쭉 공부했던 거.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돼 있으나, 또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당연히 같은 거 알겠죠, 그죠? 변수를 아무리 많이 바꾼다고 해도 식의 내용은 똑같잖아. J는 1부터 N까지 AJ. 다 똑같은 거 알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내가 적절히 필요할 때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당연히 내용이 똑같아. 1부터 A1부터 AN까지. A1부터 AN까지.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구간이 같게 돼 있으면 통합도 가능하지.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이거를 계산할 때 주로 쪼개서 많이 계산하지만 필요할 땐 통합해도 똑같은 얘기지. 역인산이니까 마찬가지 얘기다. 지금 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쪽 시그마는 시그마의 변수가 K로 주어져 있는데 뒤쪽 시그마는 시그마의 변수가 일단 N이야. N. 번호도 다르지만 일단 변수가 달라. 그러면 앞에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나 봐보자. 이제 이 식을 일단 앞쪽에 있는 식은 건드리지 말고 주로 K라는 변수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건 건드리지 말고 자체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아예 불가능해 계산이. 그럼 이건 이제 건드리지 말고 일단 내가 자세히 풀어 써줄게. 뒤에 있는 거를 변수를 K로 갈아 끼우자 그 뜻이야. 2부터 8까지 다음부터는 이제 풀이 과정을 한 단계 바로 줄일 줄 알아야 돼. 아직은 초보자니까 내가 자세히 써주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 이거.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2부터 8까지 대입하나 이렇게 바꿔놓고 k 대신에 2부터 8까지 대입하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당연하지? 일단 이렇게 써두고. 그러면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지. 통합이 가능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구간이 같아야 돼. 이거는 1부터 8까지라고 돼 있고 2부터 8까지라고 돼 있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다 해봤지? 1부터 8 여긴 2부터 8까지. 그러면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는 구간을 같도록 정리해야 된다.
K는 1부터 8까지 K분의 K 플러스 1의 상승. 그럼 뒤에는 2부터 8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나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통합이 가능하려면 1부터 8까지 구간이 같아야 돼. 꼭 이렇게 쓰다 보면 잘하면 이해해봐. 2부터 8까지 대입하라는 걸 내가 1을 추가적으로 대입했지. 그런데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얼마야? 어차피 0이지.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대입했을 땐 뒤에서 빼야 되는데 지금은 0이니까 빼나 마나겠지. 그죠? 내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지금. 0이니까 빼줘야 돼 지금. 근데 빼나 마나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통합 조건이 됐지 그러면? 통합 조건이 됐어. 얘랑 얘랑 합치기 위한 거야 목적이야. 합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자, K는 1부터 8까지 합치는 순간에 K로 통분되지? 여기도 K, 여기도 K니까 통분이 됐어. K분의. 자, 이제 분자 정리해보자. 여긴 뭐가 남았어? K 플러스 1의 상승. 여기는 K 마이너스 1의 상승이지. 0은 버리면 되고, 그지? 이거 머릿속으로 바로 해보자. 이거랑 이거 더해보면 K 상승, K 상승 나오지. 2K 상승. 근데 2차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3K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3K제곱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1차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플러스 3K, 여기서는. 여기서도 플러스 3K지? 공식을 까먹었구나. 틀림없어. 불러봐. 변형식도 있지만 정리식, 원래 정리식은 A 상승 마이너스 3A제곱 B, 3AB제곱 마이너스 B 상승 이렇게도 쓰고, 그지? 우리가 또 주로 외우고 있는 변형식은 뭐요? A 상승 B 상승 마이너스 3A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그지? 사실은 문제 풀다 보면 거의 90% 이상 밑에 식이 많이 쓰이지. 근데 위에 식도 쓸 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게 교과서적인 공식이지. 그러면 요거 정리했을 때 3K, 요거 정리식에도 또 3K가 나오지. 그럼 뭐야? 6K.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지. 없어지겠지 또. 이 상태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써놓고 보면 K는 1부터 8까지 양쪽으로 갈라쓰면 좋겠지. 분모에 K가 있는 상태는 계산이 불가능해. 양쪽으로 가르기. 2K제곱 플러스 6K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써보자. 거의 다 썼지, 이제? 이거 앞에 거 계산할 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풀이를 줄여 써버렸어야 돼. 어떻게 쓰나 봐봐. 2는 뽑아냈어. 2를 뽑아내고 보면 시그마 K제곱이 남았지. 시그마 K제곱 공식이. 시그마 K제곱 공식이 뭐라고? 6분의 N 대신에 8 대입하면 잊어버린 사람들을 바로 외우고 6분의 N은 8. 그 다음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돼야 한대. 앞에 거기 자연수 K제곱 공식, 그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6은 어떻게 처리해? 6은 8개. 6은 8개. 상수니까. 상수가 더해져 있으니까 6은 8개.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게 답이겠지, 이거? 계산하면?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고, 다 중요한 문제다. 2-1번에 3번. 관식아, 시켜봐야지. 관식이 시키는 거야. 잘 봐. 복수변을 확인하는 거예요. 시그마 3개 시킬 거예요. 3개. K는 1부터 M까지 K 2분의 M, M 플러스 1 그렇지. 그러니까 시그마 K 공식의 윗끝이 M이니까
1부터 n까지 더한 거지. 1부터 n까지 더했을 때는 2분의 n 플러스 1. 이건 1부터 m까지 더했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시그마 k 공식 외우고 있는 결과에다가 n 대신에 m을 대입한 거지. n 대신에 m. 병호. 숙제 안 한 병호. 이거 물으면 죗값을 치러야 돼. n. 2분의. 주태지, 주태. 아, 복수반의 티가 딱 나잖아. n 아니에요? 뭘? 아, n제곱. n제곱, 그래. 이건 n은 상수지. 시그마의 변수는 k가 변수니까. 얘가 진짜 n과 k 구별이 중요한 거야. 딱 그런 문제야, 지금. 그거 묻는 거야. 1 집어넣어도 n, 2 집어넣어도 n, 3 집어넣어도 n이지. 그러면 n이 n번 더해졌으니까 n제곱인 거지, n제곱. 이겠지, 그죠? 병호 한 번 더. 패자부활전. n은 1부터 k까지 n. 엄청 어려워. 그래, 불러봐. 그래. 2분의 k. 그렇지.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거. 되겠지, 그죠? 시그마 k 공식이랑 똑같아. 내용이. 윗끝이 k인데. 되겠지? 1부터 k까지 더한 거지, 이건. 1부터 k까지. 자, 이걸 시그마를 적용하려면 시그마의 변수가 n이야, k야? 시그마 변수는 k지, k. 계산 결과는 n에 관한 식이지, 당연히. 계산 결과는 n에 관한 식이지만 변수는 k야, k. 그러면 앞에 거 정리하면 nk인데 곧장 써보자. nk인데 n은 상수지.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앞으로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될 거고. 곧장 쓰자고, 곧장.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다 했었지? 근데 뒤에 거 정리해봐. k제곱이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 상태 아니에요. 이겠죠, 그죠? 그러면 앞쪽 시그마는 n은 건드리지 말고 얘가 뭐예요, 얘가?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 뒤쪽이 시그마 k제곱 공식이야. 시그마 k제곱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민석이 차례. 숙제는 했지만 복습을 했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이거 전개하면 k제곱 공식이랑 k 공식을 더한 거지. 결론. 이거 외우라 그랬지. 교과서 외적인 공식 외우라 그랬지. 3분의다 그랬지. 교과서 외적인 공식.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알고 있으면 아주 유익해, 이런 거. 이거 앞에 거 정리하면 시그마 k제곱이고 뒤에 거 정리하면 시그마 k인데 k제곱 공식이랑 k 공식을 더한 거야.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6으로 통분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 규칙성을 몇 개 써줬었지, 이제? 이거 자체로 그냥 외운다면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근데 통분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워낙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어지는 규칙이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외우는 게 간편하다 그랬지. 누가 복습을 안 했을 것 같나? 병호 그래.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 봐. 이런 거 내가 외우라는 거, 쓸데없이 외우라는 게 진짜 아니야. 다 필요하니까 외우라는 거고. 3579에서 이런 얘기도 내가 했었어. 20일까지 더했다고 하면 3부터 시작해서 홀수를 몇 개 더했어? 13579로 해서 1부터 시작해서 홀수를 n개 더하면 13579로 가는 n번째가 2n-1이었지? 이게 뭐라고? 공식이. 공식이 뭐라고? n제곱이 공식이었지, n제곱. 1부터 시작해서 홀수를 연달아 n개 더한 거지. 홀수를 연속적으로 n개 더하면 n제곱이 공식이라 그랬어. 당연히 야 몰라도 등차수열로도 구할 수도 있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게 그림 문제로도 자주 활용되고, 그죠? 한 개는 1의 제곱, 한 개 더하기 3개는 2제곱.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나온 걸 꼭 복습을 해야 돼. 얘네가 설명드릴 때 진짜 많은 거야.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해도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일이 없지만 야, 계산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응? 일이 없지만 있다고 쳐주면 일이 있으면 좋겠지, 계산하기가. n제곱 공식 쓰면 되니까. 그럼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얘가 몇 번째 항이야? 1부터 세면 11번째 항이겠지. 여기지, 그죠? 일이 있다고 치면 2n-1에다가 11 대입해 20이니까. 11 대입했을 때 20이니까. 일이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11번째 항이야. 일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아, 그러면 11의 제곱. 그런데 일이 없는 거를 있다고 쳤잖아, 지금. 그럼 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풀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3번 내용을 저거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2-3번. 여기서부터는 진짜 다 아이디어 쓰는 거야. 단순 계산이 한 개도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 내가 2-2번까지 숙제를 줬던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유형이 다른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계속 아이디어 쓰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제 숙제를 거기까지 준 거고.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잠깐 쉬었다 할 거야. 계속 이제 어려운 게 많이 나올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응용이야, 응용. 잘 봐.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시그마를 어떻게 활용하나 잘 봐. 그러면 수열의 합을 계산하라고 돼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이거 합을 계산하려면 그냥은 계산이 안 되고 시그마를 써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항, 이거를 두 번째 항. 집중하고 잘 봐. 이거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봤을 때 내가 이제 시그마로 고치는 게 일단 첫 번째. 시그마 변수를 K로 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저기 나타나는 수를 딱 관찰해보면 여기 지금 변수를 K로 잡았다면 여기다 K번째 항을 써야 돼. 응?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2, 세 번째 항은 1, 2, 3. 그렇다면 K번째 항은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더했다고 예측이 되나? K까지. 알겠죠? 그죠? 요게 K번째 항 자체의 값이야, 이게. 이거 계산은 뭐가 돼, 이거? 2분의 K 플러스 1 그렇게 나오겠지. 1에서 K까지 더했으니까. 알겠죠? 그죠?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그럼 1부터 K까지 더했잖아. 2분의 K 플러스 1. 알겠죠? 그죠? 헷갈린 사람은 등차 수열의 합을 염두에 두고 봐봐. 우리가 공식에도 외우고 있지만 그럼 여기다 써야 될 게 2분의 K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가 검산해보자. 잘 들어. 검산하는 방법.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다 1 대입한 게 뭐야? 첫 번째 항이지. 1 대입하면 1 나와야 되지. 맞지? 그지?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겠지. 2 대입하면 3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검산했지? 검산 2번 한 개만 검산하면 돼. 한 개 정도만 검산하면 돼. 그러면 이건 몇 번째일까 그러면? n번째 이게 규칙성상, 그지? n번째이잖아. 1부터 n까지 됐으니까 윗끝이 n이라는 걸 정할 수 있지. 이렇게. 이게 나타내는 절차야.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또 만약에 교과서적인 방법대로 정법대로 풀면 정법대로 푼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맞는 거야? 풀이 과정을 쓴다고 하면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뽑아내야지. 그러면 남아있는 걸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걸 전개해야지. 정법대로 풀면 K제곱 플러스 K. 그럼 2분의 1은 건드리지 말고 시그마 K제곱 공식이 시그마 K제곱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정리하면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거 6으로 통분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뭐 약식풀이로 풀면 풀이 과정 쓰게 낼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전개하지 말고 이대로 그냥 두고 이해를 해보면 아까 내가 시켜봤지? 얘가 뭐라고? KK 플러스 1 뭐라고?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다. 기억나지? 이걸 정리한 게 이거라고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분모는 6으로 바뀌겠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다. 아주 유연하게 쓰이는 거고. 알겠지? 그치? 이게 최종 답이겠지. 자, 그러면 2번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야. 자, 변수를 K로 정해보자. 변수를 K로 정했다 그러면 이 수열을 가만히 보면 이거를 첫 번째 항, 이거를 두 번째 항, 이거 세 번째 항 이렇게 보면 이건 각각의 항들이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이 수열에서 K번째 항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자. K번째 항. 이 수열의 K번째 항은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등비수열 아니에요, 등비수열. 2의 몇 승까지? K-1승까지겠지. K-1승까지. 알겠지, 그죠? 왜? 두 번째 항은 1승까지, 세 번째 항은 제곱까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K번째 항은 K-1승까지. 그러면 요거는 딱 보니까 등비수열 합이지 이게. 등비수열 합이니까 등비 마이너스 1분의. 그러니까 공식을 안 외우거나 제대로 안 외우는 사람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공비가 2고 첫째 항은 1이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 공비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뭐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이게? K개잖아, K개. 1부터 갔으니까 2의 1승부터 여기까지가 K-1 한 개가 추가가 됐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어차피 1은 있으나 마나니까 여기다가 써야 될 게 바로 2의 K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검산해보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2 대입했을 때는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다 2 대입했을 때는 1 더하기니까 3 나와야 되겠지? 맞지, 그죠? 검산되잖아,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몇 항까지일까,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몇 항까지야? N항까지인 거 알겠지? 두 번째 항은 1승에서 끝나고 세 번째 항이 제곱에서 끝났으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N-1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N항까지 합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봐봐, 두 번째 항은 1승에서 끝나고 세 번째 항은 제곱에서 끝났어. 세 번째 항이 제곱에서 끝났어. 그러면 N-1승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N항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역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고치는 방법. 응? 지금부터 이제 계산하려면 여기서 연결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지금 갈라서 계산할 수 있지. 갈라서. 자체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갈라야 된다. K는 1부터 N까지 2의 K승. 마이너스 1은 뭐라고 처리해? 마이너스 1이 N개 있는 거지, N개. 마이너스 1이 N개.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해야지. 마이너스 1이 N개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앞에 있는 게 다시 뭐요? 앞에 있는 게 등비수열 합이지. 등비수열의 합. 지수에 붙어 있으니까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에서 2의 n승까지겠지. 앞에 있는 게 등비수열 합이야. 그러면 불러봐. 등비가 2겠지? 등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얼마야? 앞에 거. 그렇지, 2겠지. 등비의 개수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답이겠지, 이거. 그렇다면 2의 n 플러스 1승 가급적이면 문자를 앞에 쓰는 게 좋으니까 얘를 앞으로 돌려 쓰고 요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2-5번을 봐보죠. 지금 다 아이디어 쓰는 문제들이야. 원래 단원 자체가 그런 거고. 여기를 열심히 해서 잘해두는 사람은 앞으로 수학이 감이 달라. 진짜 차원이 다르다고. 나중을 위해서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문제 뜻을 잘 읽어봐. 저거의 최대값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문장 뜻이 뭐냐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적당히 나열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이게 1, 2, 3, 4 그런 뜻이 아니지, 그제? 1, 2, 3, 4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적당히 나열했다 그런 얘기야. 얘가 만약에 뭐 5, 6, 7, 1, 2, 3 그렇게 막 나올 수도 있고 어차피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여기다가 적당히 나열한 게 이거야. 근데 여기 보면 1A1, 2A2, 3A3 이런 건 시그마로 고치면 안 돼. 그냥 생각하는 수학이야, 이거는. 자,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자, 잘 한번 이해를 해보자. 저게 무슨 뜻인가? 최소값도 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 식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A1은 한 개가 더해져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A2라는 얘기는 A2는 두 번 더해져 있고 또 3A3라는 얘기는 A3는 세 번 더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A10은 10번 더해진 거지. 이제 A10은 10번 더해졌고. 자, 그러면 가급적 이 수가 큰 수가 되려면 최대값 상식적으로 어떻게 됐을 때가 최대일까? 작은 수는 조금만 더하고 큰 수를 많이 더할수록 크겠지. 예를 들어 요거 두 개만 단순 비교를 해봐도 얘가 1이고 얘가 2였을 때가 요게 2고 요게 1이었을 때보다 클 거 아니냐, 단순하게. 알겠지, 그죠? 그러면 A1은 한 번 더하고 A2를 두 번 더하고 A3 세 번 더하고 그러면 가급적 이 수가 큰 수가 되려면 작은 수는 조금만 더하고 큰 수를 많이 더할수록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이게 1, 2, 3 여기 10까지, 그죠?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동준아 그렇게 되겠지? 안 맞죠? 1, 2, 3 이런 식으로 작은 수는 조금만 더하고 큰 수를 많이 더할수록 크게 돼 있다. 완전히 아이디어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됐을 때가 최소야? 최대야? A1에 1 대입하고 A2에다가 2 대입하고 A3에다가 3 대입하고 이건 처음부터 시그마고 쳐봤자 안 돼. 그럼 이렇게 쭉 진행해서 A3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A10에다가 10 대입하고 이렇게 됐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 완전 생각하는 수학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1의 제곱이지, 얘가. 얘는 2의 제곱이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10의 제곱까지 더했지. 그게 뭐야? 시그마 K제곱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한 거잖아. 시그마 K제곱 공식이지, 그죠? 10 대입했을 때지. n이 10일 때. 불러봐. 뭐요? 6분의 10, 11, 21. 이거 암산하면 얼마라고? 385라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최소값. 거꾸로 해요. 그렇지, 거꾸로. 큰 수는 조금만 더하고 작은 수를 많이 더할수록 크겠지. 역으로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으면 큰 수는 조금만 더하고 작은 수를 많이 더할수록 그때는 최소로 만들 수가 있다. 즉 어떻게 됐을 때? 10, 9, 8, 7을 그렇게 나갔을 때, 그죠? 그때가 최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역배열로. 1 곱하기 10, 2 곱하기 9, 3 곱하기 8.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10 곱하기 1까지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거 계산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변수를 K로 잡으면 앞에 나가는 규칙성은 1, 2, 3, 4 쭉 나가니까 K. 뒤에는 뭐 19, 8, 7 나가니까 뭐 11 마이너스 K 그렇게 써야 되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굳이 등차로 생각 안 해도 감이 딱 와야 돼. 11-K, 그죠? 그래야지 19, 87 쭉 나가겠지. 윗끝은 얼마? 10.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앞에 거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 앞에 거 전개하면서 시그마를 가르면 바로 써보자, 이제. 11 곱하기. 시그마 K지, 시그마 K. 11 곱하기 시그마 K니까 뭐. 2분의 10, 11. 기본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도 더 어려운 거야. 뒤에 거를 전개하면 시그마 K제곱이지?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네야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고 지금 여기 유형별로 되어 있지만 다 IDS로 문제들이야. 2-7번 뭐라고 되어 있나 봐보자. 자, 지금 마이너스 1의 K승 K제곱인데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이거 따로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하는 건 돼야 안 돼?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거. 내가 이제 이따 시험지 저 시험 낸 거 확인해보면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말이 되나 안 되나 봐봐. 3의 K승. 항상 어중간한 게 궁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지. 1년에 한두 명 나타나. 3의 K승이라고 돼 있는데 변수가 K가 지수에 붙어 있는데요. 이거 되나 안 되나 이거?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추태지. 어? 자연수 K합이 그런 거지. 지수에 붙어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겠어요? 이거. 알겠지? 그치?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지. 등비수열의 합.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시그마 계산을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지. 어? 공식을 엉뚱하게 잘못 외우기 쉬운 거예요. 이것도 각각에다가 시그마 적용하는 건 절대 안 되고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분리하는 게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자체로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 집어넣어보라 그랬지. 자체로 계산했으면 집어넣어봐야 돼.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2 대입하면 플러스 2의 제곱.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열 같은 거 쓸 때 이런 거 4라고 쓰지 마. 어? 그 수열이 아니야 그러면. 규칙성이 중요한 거지 규칙성. 그럼 나중에 뭐 100이라고 쓸 거야 1000이라고 쓸 거야. 안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게 규칙을 보기 훨씬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쭉 나가서 그래? 나중에 가서 20까지 대입했다 그러네. 20까지 대입했다. 그런데 이렇게 플라 마이너스가 교대되는 수열이야. 이런 걸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기 쉬우냐면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따로따로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또 최악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묘수를 보여줄 거야. 잘 봐. 이런 거 플라 마이너스가 교대되는 제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시험에도 잘 나와 이거. 이거 2-7 바로 밑에 2-8번은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야. 응?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 둘이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봐. 요령이야 요령. 2 마이너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2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그럼 2 플러스 1이 남았는데 요거 인수분해하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2 마이너스 1은 1. 근데 2 플러스 1인데 2 플러스 1을 1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지. 3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규칙성인 거예요. 알겠지? 그죠? 나중에 바꿀지라도. 응? 이런 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두 개 딱 봐봐. 그 다음 두 개. 그 다음 두 개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4-3은 1. 1이니까 생략해도 되지. 4 플러스 3인데 그 3 플러스 4라고 써도 되잖아. 알겠지? 그죠? 절묘하지. 또 그 다음 두 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5 마이너스 6은 1, 5 플러스 6은 6 플러스 5는 5 플러스 6.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20까지 다 더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럼 그대로 계산되지. 이게 바로 시그마 K 공식이니까. 알겠죠? 이제? 2분의 N, N 플러스 1. 이게 답이겠죠? 이렇게 해서. 210. 알겠죠? 합초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플라마이너스가 교대되는 것들은 10중 8구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자, 뒤로 갈수록 계속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만큼 여기 중요하니까 내가 얘를 많이 집어넣어 놨어, 얘를. 자, 2-9번도 봐보자. 자,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좌변을 가만히 보면, 문제 조건을 보면, 이거는 AN 수열을, 수열 AN을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했어? A1부터 AN까지 다 더했지. 이거를 시그마를 배우기 전에는 뭐라고 썼던 거야,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주로 SN이라고 많이 썼던 거지. 그러면, 즉, SN이 N제곱 플러스 N인 거지. 이거는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SN이 N제곱 플러스 N인 거.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 SN이 정수야, 줄리지. 정수야, 줄리지. 등차 수열에서 SN은 N에 관한 2차식이라 그랬잖아. 상수항이 0이라 그랬지? 딱 그 패턴인 거지. 물론 이 문제를 풀려면 그걸 인식하지 않고 풀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발상이 필요한가 봐보자. 저기는 AK인데 여기는 AEK라고 돼 있어, EK. 실제로 이건 뭐를 더했냐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런 식으로 짝수 번호만 뽑아내서 더했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이제 시그마를 써가지고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럼 이걸 구하려면 AEK를 구하려면 그런 얘기야. AEK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항 AN을 먼저 구하고, 일반항 AN을 구해서 N 대신에 EK를 갈아 끼우면 이걸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해, 이제. 그럼 전체적으로 봐봐. SN이 주어져 있어, SN. SN 주어져 있으면 일반항 AN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SN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구하면 되잖아, 일반항. 어떻게 구해? SN 주어져 있을 때 AN 구하는 방법, 어떻게 돼? 그렇지. 일반항 AN은 SN-SN-1 등차부터 나오는 거. 그 관계식을 통해서 일반항 AN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EK를 갈아 끼우면 이걸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요거를 두 가지 풀이로 풀어보자. 일반적인 풀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풀이야. 그렇다면 일반항 AN은 SN-SN-1이니까,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N제곱 플러스 N이야. 내가 이제 이 식을 SN이라고 봤으니까. 그럼 SN-1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이 식에다가 SN-1, N 대신에 N-1 대입하면 N-1의 제곱 플러스 N-1. 일단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내가 이거 정리하는 것도 편법도 얘기했었는데 잊어버렸을 거야.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 원래? 이게 등차 수열인데 2차항 계수가 1인데 2차항 계수 2배가 공차라 그랬지? 그럼 2n 곧장 써도 돼. 이거 정리하면 2n이야, 틀림없이. 정리해보면, 그지? 왜?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2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게. 근데 그냥 정리해도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정식으로 풀 때는 정리해야지. 자,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몸에 배 있어야 돼. n은 2 이상. n은 2 이상. 풀이 과정을 쓴다고 하면. 야, 지금은 첫째 항이 일치되는 거 알겠지? 상수항이 0이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고 치고 가장 일반적인 수열이라고 보고 정식으로 풀 거예요, 내가. A1은 S1과 같아서. 그리고 지금은 사실 S1은 안 구해도 되기는데, 왜? 여기는 첫째 항은 안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땐 두 번째 항부터 나오지? 첫째 항은 상관이 없으니까 안 구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최대한 일반적으로 내가 풀어볼 거예요. A1은 S1과 같아서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땐 2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어도 2가 나오지? 그럼 이게 결국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일반항 AN이 2N인데 따라서 그렇다면 AEK는 뭔데? 일반항 AN이 이거니까. AN은 이거니까 AEK는 뭐야? N 대신에 EK 집어넣어야지. N 대신에. 그거 이거. AN은 2N, AEK는 N 대신에 EK 집어넣어주면 4K 돼야 한대. 이렇게 되겠지, 이거. 그럼 다 됐어, 이제. 이걸 다시 어디에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따라서 준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EK 대신에 4K 계산해야지. 4 뽑아내고 시그마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2 N 플러스 1 이게 최종 답이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겠지?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 풀면 자, 이제 일반항 AN 구하는 과정까지 똑같아. 일반항 AN을 2N 이렇게 구했다고 쳐봐. 그렇다면 이건 실제로 248로 나가는 수열 아니야. 248로. 또 수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풀면 또 시간 쓰고 풀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 AEK라는 건 실제로 뭐를 뜻하느냐면 여기 보면 당연히 시그마를 쓰는 게 이게 정상적인 풀이라고 앞에 게. 앞에 게 당연히 정상적인 풀이지만 또 모르겠으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이게 2번째 항, 4번째 항, 6번째 항.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포기하지 말고 구해보면 돼.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뭐야? 내용을 이해해보면 A2가 얼마야? 4 아니야, 4. A2가 4. A4는 뭐야? 8 아니야, 8. 4, 80이 나가는 수열을 N항까지 더했다 그런 얘기지? 그럼 동차 수열합으로 계산해도 되고 다시 시그마 씌워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죠? 당연히 앞에 거 푸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풀어도 마찬가지겠지? 앞에처럼 푸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자, 근데 지금부터 2-10번에 2번 별표 100개. 제대로 시험 내는 학교들은 이런 문제를 내. 10번에 2번을 별표해, 2번. 1번은 조금 전에 푼 거랑 똑같이 풀면 돼, 1번은. 자, 여기 보면 2-10번 문제. 여기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1번도 공부 차원에서 풀어보자. AK. 이게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식이 뜻하는 게 바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SN을 뜻하는 거예요, SN. 그러면 SN 주어져 있을 때 AN 구할 수 있겠지? 일반항 AN 구해보자. 구해놓고 출발해보자. 일반항 AN은 SN-SN-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즉,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N-1의 제곱 플러스 1을 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주면 일반항 AN이 SN-SN-1. 이걸 정리하면 EN-1 이렇게 떨어지네. 정리해보면 N은 2 이상이다.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부터 계속 나오던 거. 이 식을 벌써 딱 보는 순간에 첫째 항은 규칙에서 빠져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상수항이 0이 아니니까. 그냥 모른다고 치고 구해도 돼. A1은 S1인 것 같아서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는 2가 나왔어, 2가. 이렇게, 그지? 뭐가 문제인지 알겠지? 두 번째 항 이외 일반항의 2n-1. 첫 번째 항은 2.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나오지 2가 안 나오잖아. 즉 이수열은 자, 2를 두께해서 몇 개 나열해주면 첫째 항이 규칙성에서 빠져있는 수열이야. 실제로 봐봐. 첫째 항은 2야. 얘는 규칙에서 빠져있고 등차 수열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항은 얼마? 두 번째 항은 2 대입하면 3, 5, 7, 9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이지. 첫째 항 규칙에서 빠져있잖아. 이거.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저 문제에서 1번은 쉬워. 1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의 2K라고 돼 있어. 이건 장난이야. 얘는 첫 번째이 아무 상관이 없거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두 번째부터 상관이 되는 거지. 첫째 항은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 2K는 뭐나? 2K. 이게 AN이야, AN. 이게 AN이니까 A 2K는 뭐야? 4K-1이지? 여기다가 2K 집어넣으면 되잖아. AN, 응? AN, A2K. N 대신에 2K 집어넣으면 되지, 그냥. 얘는 4K-1이야. 그럼 이건 그대로 계산되지? 자, 불러보자. 시그마 갈라가지고 적용하지? 앞에 거 4K에다 적용할 때는 4를 뽑아내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시그마 K 공식을 적용해봐. 불러봐. 2분의 그렇지 2n 2n 플러스 1 n 대신에 2n을 집어넣어야지. 6것이 2n이니까. 그렇게 되지?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처리해? 마이너스 1이 2n개지. 마이너스 1이 2n개지 상수니까. 마이너스 2n. 이거 정리하면 답이지. 이게 1번 답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 2번에다가 별표라 그랬어. 2번. 2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 마이너스 1. 자, 가만히 보면 얘는 지금 2468로 넘어가면서 짝수 번호만 더 있는데 얘는 13579로 넘어가면서 홀수 번호만 더 있어. 홀수 번호. 홀수 번호를 n개 더 있는데 뭐가 함정일까 지금 그러면? 짝수 번호는 문제되지 않는데 정수야 그렇게 되지? 홀수 번호를 더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야 지금? 첫째 항 규칙에서 빠져있는 게 문제잖아. 알겠지? 그치? 첫째 항 규칙에서 빠져있잖아 이게.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거 계산 방법이 두 가지 책상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가능한데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첫째 항이 규칙에서 빠져있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유식에다가 2K-1을 대입하면 n 대신에 2K-1을 대입하면 이거 AN이니까 AN이 이거니까 n 대신에 2K-1을 대입하면 2에다가 2K-1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일단 이 식의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4K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죠? 그죠? 자, 첫 번째 풀이. 내가 이렇게 쓸 테니까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봐. 자, 단순한 풀이가 한 개도 없어. 심사숙고예요. 지금 첫째 항이 규칙에서 빠져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부터 n까지를 대입해서 더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는 A1이지? 1 대입했을 때는 A1이야. 그럼 A1은 규칙에서 빠져있으니까 내가 어떤 착상을 할 거냐면 그렇다면 A1은 별도로 더하고 A1은 별도로 더하고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A, 2K 마이너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자 그 뜻이야. 자세히 풀었으면. 첫째는 규칙에서 빠져 있으니까. 즉 A1은 2야. A1은. A1는 2인데 2 플러스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4K 마이너스 3. 이거를 계산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책상은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어. 얘가 지금 첫째 항이 규칙이 안 맞는데 첫째 항이 규칙이 맞으려면
얘가 얼마면 돼? 얘가 얼마였다면 규칙이 맞을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잖아, 1. 얘가 2니까 규칙에 맞는 거지 1이라면 규칙이 맞을 거 아니야. 알겠지, 그죠? 그러면 1로 취급을 해보자, 그런 얘기야. 첫째 항을. 첫째 항이 만약에 1이라면 규칙이 맞았을 건데 2이다 보니까 규칙이 안 맞은 거야. 그렇다면 첫째 항을 1이라고 취급하면 이 식은 곧장 규칙을 이어서 A 2K-1 대신에 요거 정리한 것이 2K-1은 4K-3이니까 4K-3 이렇게 써주고, 그런데 첫째 항은 2인 거를 내가 1로 취급을 했으니까 원래 첫째 항이 1이 아니고 2인데 1로 취급했기 때문에 별도로 1만큼 더해주자 그 뜻이야. 어떤 책상인지 알겠지? 첫째 항이 2인 건데 내가 1로 취급해서 이렇게 규칙에 포함시켰으니까 추가적으로 1만큼을 별도로 더해주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알겠지? 지금 둘 다 가능한 풀인데 지금은 밑에 풀이가 조금 더 효율적이겠지?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이런 발상을 여러분들이 니네가 만약에 스스로 생각해서 이걸 발견했다고 쳐봐.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 사고력이. 응?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나중을 위해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 간다면 수학을 포기해야 돼, 거의. 그 정도로 내가 누차 얘기하지? 니네 미적 넘어가면 미적 첫 단원이 단원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수열을 모르면 꽝인 거야. 응? 특히 시그마.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위해서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다 중요한 거야, 이게. 왜 이게 지금 상황이라면 밑에 게 더 좋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왜 이게 더 좋다는 얘기냐면 위에 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시그마 K 공식은 K가 1부터 1때가 공식이잖아. 얘는 지금 2부터라고 돼 있잖아. 이걸 또 바꿔야 돼, 그러면. 시그마 K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걸 뭐라고 바꿔야 돼? 1부터라 해야지 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이번엔 또 어떤 착상이 필요하냐면 2부터 대입하라는 거를 1부터 대입했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잖아, 그지? 그럼 더하지 말아야 될 걸 더했잖아, 이번에는. 그럼 빼야지, 다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연산하면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갈 거면 이렇게 그냥 곧장 가는 게 좋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발견해야 돼. 그때그때 다른 거야. 자, 요거 2번 문제 진짜 중요해, 그래서. 이 단어는 문제 낼 게 넘쳐, 진짜. 응? 중요한 것만 뭐 다 골라내도 100문제 내겠네. 그러면 이런 거 변수상수 구별 잘해야 되고 12번도 봐보자. 12번. 자, 12번을 딱 보면 변수를 잘 관찰해봐. 바깥의 시그마는 변수가 L이고 안쪽 시그마는 변수가 K인데 중괄호가 딱 쳐져 있어. 이렇게 중괄호가. 그럼 당연히 어디를 먼저 계산해? 중괄호 안에 걸 먼저 계산해야지. 중괄호 안에 거. 이 안에 걸 먼저 계산해보자. 재윤아 졸리지?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걸 계산해보면 지금은 시그마의 변수가 K가 변수야. K가. L은 상수야. L은 바깥에서의 변수지. 바깥에 건 쳐다보지 말고 안에 것만 먼저 봐. 안에 거. 내가 이제 안에 거 계산하자 그랬잖아. 그럼 안에 걸 계산하려면 자, K는 어떻게 처리해? K는 1부터 10까지 K. 뭐요? 2분의 N 플러스 1 내야 한대. 이렇게 됐지. 그런데 L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L은 뭐야? L은 뭐야? 11이지, 11. L은 상수니까. K가 변수고 L이 상수 아니야, 지금. 더해져 있으니까, 그지? L이 1부터 10까지 10개 있으니까 10L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제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집중 안 하면 한 개도 모를 수도 있어. 앞쪽 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55야, 55. 55 플러스 K가 아니고 바깥의 시그마는 AD 변두잖아, AD. 55 플러스 10L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이번에 시그마 변수가 L이야, L. 55는 상수지 그러면 55가 10개. 10개. 플러스. 뒤에 거 L은 변수니까 10 곱하기. 시그마 L이 뭐야? 시그마 L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그죠? 변수상수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뒤에 14번 고난도를 조금 보류하고 일단 15번도 별표 100개. 투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15번 잘 봐봐. 뭐라고 돼 있나. 여기 나열된 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설명이 10펜까지 총합이라고 돼 있는데 행이라는 개념은 지금 니네 교과서에는 없어져 있어. 행이라는 개념이. 근데 그냥 알고 가도 돼. 원래 수열에서 수학에서 가로 방향을 행이라고 불러. 재윤아 그렇게 되지. 얘가 1행, 2행, 3행, 4행. 가로 방향을 행이라고 부른다. 세로 방향은 뭐라고 부르나?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렬이라는 단원이 전에는 있었는데 니네부터 딱 없어진 거야, 행렬이. 근데 그냥 상식으로 그렇게 알아도 가로 방향을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 방향은 열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정수야 그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10펜까지의 총합을 구하라.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해. 이걸 어떻게 이걸 다 더하겠어? 바로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한 바로 시그마야. 이게 바로 시그마의 역할이야. 자, 내가 어떻게 처리하나 잘 봐. 10행까지 총합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모든 행을 대표해서 일일이 다 더할 수가 없잖아. 모든 행을 대표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야.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모든 행을 대표해서 K행만 뽑아내보자 그러는 게 K행의 합. 좀 강조해서 쓰면 K행만의 합. 이거 구해보자. K번째 행만의 합. 응?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K번째 행만의 합. 자, K번째 행은 첫 수는 얼마였을까? K지, K. 1행은 1로 시작하지. 2행은 2로 시작하고 3행은 3으로, 4행은 4로. 그럼 K행의 첫 수가 뭐? K. 그 다음에 이쯤을 잘 관찰해봐. 쭉 관찰해봐, 특징을. 두 번째 수는 얼마? 2K. K의 배수니까, 그지? 세 번째 수는 3K. K제곱이겠지? K행은 개수가 K겠지? 봐봐, 이거. 1행은 1개, 2행은 2개, 3행은 3개, 3행은 4개. 규칙을 스스로 발견해야 돼, 표를 보고. K행의 개수가 K계라는 걸 알 수 있지. 물론 K제곱이라고 써도 되지만 규칙성상 KK라고 그냥 쓰자. K계라는 뜻으로 그냥 쓴 거예요. KK.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보면 K는 공통의 수니까 뽑아내면 1, 2, 3, 즉 K까지. 그럼 K로 묶어내면 시그마 K니까 1부터 K까지 더하면 2분의 K, K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그러면 2분의 K 3승 플러스 K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이 과연 맞는가? 검사를 하려면 끝까지 계산하고 검사하지 말고 끝까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려? 여기서 검사해, 여기서. 예를 들어 봐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뭔 뜻이야? 2 대입하면. K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지. 여기다 K에다가 2 대입했던 얘기는
2행 만회합이잖아. 그럼 2행 만회합은 6 맞지? 여기다 2 대입해서 검사를 해봐. 6 나오나? 나오지? 8에다가 4 더하면 12. 2로 나누니까 6 맞지? 검산됐어 그러면. 따라서 결국은 10행까지 총합을 구하려면 10행까지 총합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야? 1행의 합이지. 여기다 2 대입하면 2행의 합. 3 대입하면 3행의 합. 내가 스스로 시그마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스스로 시그마를 활용해야 돼. K는 1부터 10까지. K의 3승 플러스 K제곱. 이걸 계산하면 답이다 이거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행의 합. 2 대입하면 2행의 합. 3 대입하면 3행의 합. 10행까지 총합이니까. 알겠죠? 그죠? 그럼 2분의 1 뽑아내면 K의 3승 공식은 뭐야? 안 외웠겠지? K의 3승 공식 뭐야? 2분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 그지? 시그마 K 3승 공식. 시그마 K 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그지? 계산해야지. 이렇게. 자, 뒤에도 이제 다 아이디어 쓰는 내용들이 많은데 또 17번 봐보자. 17번. 중요한 데니까 이해도 많이 들어있고 자, 봐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일 때 여러분들이 저런 문제랑 비슷해. 너네 수학 1에서 참고적으로 이런 거 잠깐 봐보자. 이거는명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렇게 중간고사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2-알파 2-베타 2-감마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저기 교과서 같은 데서 다 어떻게 풀어놨었어 이거? 전개식 썼었지 이거. 근데 이런 거 전개하면 최악이지 사실은. 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야? 응? 주태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응? 빨리 정확히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최선의 풀이가. 그러니까 저기다가 2 대입해야 답이지. 여기다가 x에다가 2 대입하면 그게 답인 거지. 그게 답인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이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 x-베타, x-감마라는 뜻이니까.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이거라는 뜻이니까. 뭐 허근이든 실근이든 신경 쓰지 말고 x에다가 2 대입하면 이 모양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2 대입하면 2의 3승. 이렇게 계산해야지. 알겠지 뭔 얘기인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마음. 응? 그게 뭔 뜻이야? 어쨌든 간에 이걸 구하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죠? 저 문제를 딱 봐봐. 저런 걸 딱 보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탁 와야 돼. 응? 봐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이거를 0이라고 잡았을 때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그러면 이거는 x-알파, x-베타라고 고쳐도 되지. 절묘한 문제야 이거도 나름대로. 그런데 나중에 구하라는 숫자를 또 관찰해봐. 모양이 중요한 거야. 모양이. 알파-1, 베타-1 위치가 바뀌었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바꾸면 되지. 알파-x 베타-x라고 바꿀 수 있어 없어? 한마디로 이것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이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나중에 구하고자 하는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나중에 구하라는 거 딱 봐봐. 구하라는 건 여기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대입했어, 여기까지. 여기다 1 대입한 게 이거. 여기다 x에다가 2 대입하면 이거지. 그럼 x에다가 얼마까지 대입했어? 6까지 대입했지, 6까지. 유식에다가 x 대신에 1부터 6까지 대입해서 더한 게 이거라고. 알겠지, 그지? 그냥 그래. x에다 1 대입하면 이거. x에다 2 대입하면 이거. x에다 6 대입하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즉, 이 식의 뜻은, 구하라는 식은 시그마 x는 1부터 6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돼야 돼. 이거 계산하면 답이죠, 이거. 알겠지? 지금 다 착상이 필요한 문제들이야. 시그마 x제곱 불러봐. 시그마 x제곱 뭐야? 6분의 6, 7, 13 이런 식으로 시그마 x 2분의 6 곱하기 7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계산해야지. 다 중요하잖아 지금 다. 이거 누가 이거 수능에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원주에서 저기 진짜 비평준화인 상태로 지금 니네가 평준화라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비평준화인 상태에서 이과 기준으로 원주 전체에서 1등급이 5명이 채 안 나오잖아. 너.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어? 원주 애들이 자질은 충분한데 내가 서울에서도 강의를 20년 했어. 그리고 이제 고향이니까 내가 내려와서 이제 강원도니까 하는데 근데 니네가 그걸 못 느껴서 그런데 니네 공부하는 그 양이 공부 양이 서울의 중학교 1학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응? 중1 니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지. 여기 고3 애들 뭐 맨날 여기 보면 독서실에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지? 걔들 서울의 중3 애들이 그렇게 해. 그 지역적인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큰 거야. 그게 결국은 진짜 저기 저 서울대 가는 애들 중에서 있잖아. 내가 니네 진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서울대 가는 애들 중에서 내 경험이 절반 정도는 진짜 실력이 있고 뛰어난 애들이가.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가공된 애들이야. 가공된 애들. 응? 뭔 얘기냐면 과외시키고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내가 그때 거기서 나도 학원 한 10년 넘게 했는데 학원 할 때도 보면 애들이 학원에서 배우지? 집에서 과외를 또 해. 학원하고 과외하고 수학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정마복을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내신에서 이제 예체능 필요 없잖아. 옛날에 예체능 들어갈 때는 체육도 과외해, 체육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공된 애들 한 50% 정도는. 아니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뭐 줄넘기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줄넘기 하는 거 아니 그 체육 선생님 와서 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한 개 한 개 점수를 그렇게 신경 쓴다는 거야. 응? 그리고 니네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게 참 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시골에서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는 거야. 왜냐면 서울 같은 데들은 내가 이제 애들 시간표 보충 잡으려고 네 언제 시간 내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전화해봐야 되는데 왜 이래? 엄마가 걔 시간표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언제 분단위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사실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은 창의력이 부족하지 사실은. 대학교 간 이후에는 시골에서 저기 공부 잘해가지고 간 애들이 월등히 잘하지. 가공된 애들보다는. 어? 근데 그게 얘가 진짜 저기 걷기 대회니 뭐니 원주는 행사가 얼마나 많냐 솔직히. 뭐 청소년 축제니 뭐 학교 또 서클에다가 서클 그 뭐 그냥 간단한 거 그냥 공부하는 거 위주로 들지 않고 동아리니 뭐니 해서 축제 때만 내봐. 계속 빠지고 축제 준비하고 진짜 완전히 여기처럼 공부 안 하는 지역이 전국에서 없어. 저 시골 같은 데들도 더 열심히 해 오히려.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진짜 1학년 고1에서도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성적 쭉 잘 나오는 애들 내가 얘기하잖아. 주말에 와서 계속 듣고 공부한다고.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니네는 조금 덜한데 지금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평준화 되다 보니까 지금 고2 애들은 아마 학교들도 아직 준비가 되기 전에 평준화가 막 시작되다 보니까 학교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현재 고2 애들은 대학교를 가는 비율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이제 평준화에 적응이 되다 보면 니는 좀 더 잘 가겠지. 근데 진짜 학교에서 몇 등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 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완전 우물한 개구리야 진짜. 내가 이래 보면 안타까운 게 애들이 자질이 충분해. 자질은 충분하고 진짜 얘가 시골에서 잘하는 애들이 잘한다고. 내가 서울대 가고 온 애들도 그동안에 보면 내가 옛날에 학원 서울에서 할 때 보면 야 제가 저렇게 아이디어가 안 돌아가는데도 감다발이야. 수학도 상당히 부족해. 여기 잘하는 애들이 잘해 원주 애들이. 그런데 그게 거기 애들은 부족해도 걔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하고 쌓아가는 거지. 내가 니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하라는 걸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도 나오고 항상 지금도 그래. 수능 딱 끝나면 수능 잘 본 애들이 있지. 내가 다 불러가지고 나도 딸도 있지만 우리 학원 애들 어떻게 하라고 권해주려고 애들을 불러가지고 수학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네 영어는 어떻게 했니? 어떻게 공부를 했냐? 물어봐.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니네는 그거 빈말로 듣지만 내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하라고 시키거든. 애들한테서 얻은 힌트야. 그렇게 복습을 한다고 그렇게. 그런 애들은 절대로 안 무너지지. 절대로. 처음부터 누적식으로 공부하는 거. 내가 차후에 한번 얘기를 해줄게.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래서 국어는 1년 계산으로 1년 되기 전에는 성적이 오른 게 아니야.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국어는 1년 정도 내다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너네가 지금부터 공부하면 2학년 중반 이후에 2학년 말쯤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게 국어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야. 나중에 내가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줄 거. 그래서 제발 좀 죽기 살기로 공부해.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그렇게 해야 돼.